여고 보내준다. 예? 자, 하죠. 세고서 영상으로 깔뻔하는 건가요? 여자 영재고를 만들어 드리죠. 자, 보시면 162페이지 파동의 전파와 굴절 요 얘기하자.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파동의 기본적인 것들 우리 시험지를 먼저 점검했었는데 지금 했던 그런 얘기들 속력이 느리면 각도가 작게 생기고 굴절률은 큰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 됐죠? 자, 그럼 162부터 163까지 중에서 질문 162에서 163까지 질문 여긴 해결 넘겨볼게요. 자, 164에서 165까지 질문 4번이 위어더 월드군요. 자, 4번 같은 문제 별표 고난도라고 써져 있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근데 요번에 영재 문제 지문을 합해서 과학 문제가 19장이 된 거 아세요? 문제를 12문제인데 그래서 문제가 19장에 대한 19장이나 사용됐어요. 지문이 되게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헝아드가 지문 분석하기가 힘들어서 시간이 모자랐어요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조건들이 복잡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잘 분석하는 게 요령인데 4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그림 가는 물체 A, B가 X축 상에서 거리 D만큼 떨어져 수면에 떠 있는 거고요. 진동수가 F제로 진폭이 이만큼 파장이 이런 수면파가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림 나는 수면파가 B에 도달한 후에 Y의 뭐, A의 뭐에서 거기서 Y를 뭐라고 했어? 거기서 Y를 뭐라고 표현했어? Y가 뭘 나타내는 문자니 거기서? 진폭이요. 그러니까 A의 진폭에서 B의 진폭을 뺀 값을 나타낸 표야. 이 뜻이잖아요. 근데 진폭은 변인 거 아시죠? 위쪽 진폭은 플러스, 아래쪽 진폭은 마이너스야. 알겠냐?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아이들의 진폭 A의 진폭에서 B의 진폭을 뺀 값을 나타낸 거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파동이 이렇게 온다고 치자. 파동이 이렇게 왔을 때 얘 진폭은 위쪽 방향으로 플러스 A야. 얘는 진폭이 마이너스 A야. 요겁니다. 되겠어? 자, 요렇게 됐을 때 여기 파동이 옆으로 지나가면 순간 A점과 B 지점의 파동이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죠. 그랬을 때 A점은 마루가 온 거고 B 지점은 골이 왔어. 그랬을 때 A의 진폭에서 B의 진폭을 그 순간 나타내서 값을 표현한다. 이런 뜻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때 A와 B에 올 때 각각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양하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A의 마루가 왔는데 B도 마루가 올 수 있어. 맞냐? 그러면 A가 플러스 A인데 얘가 플러스 A인데 얘도 플러스 A야. 그러면 이거 빼면 얼마 나와? 0 돼요. 맞냐? 네. 또 뭐가 올 수 있냐면 두 번째는 골과 골 이렇게 같은 위상이 올 수 있죠. 이럴 때도 마이너스 A인데 마이너스 A를 빼 이때도 0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어떻게 올 수 있냐면 한 놈은 마루인데 한 놈은 골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A인데 얘는 마이너스 A야. 근데 이걸 빼면 보이세요? 얘가 플러스 2A가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또는 네 번째 A가 거꾸로 골이고 B가 마루일 수도 있죠. 그러면 얘는 진폭이 마이너스 A인데 얘는 플러스 A야. 이거 빼시면 마이너스 2A죠. 여기서 A 값만 Y로 바꾸시면 그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거기에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T0초이고요.
그리고요. 이때 여기가 2y0, 여기가 마이너스 2y0 요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플러스 2y0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거죠. 되겠어? 자, 그래서 요 순간에 해당되는 됐니? 이때는 A는 마루인데 B가 고리야 요 상태야. 맞아?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왔을 때가 언제냐면 얘는 요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A가 고리인데 B가 마루가 된 거예요. 되겠어? 자, 그럼 꼬맹아 봐봐. A가 마루였다가 골로 바뀔 때가 주기 중에 몇 주기 지났을 때니? 이만큼이 한 주기지. 그러면 여기였다가 여기 가려면 이거는 반주기죠. 되겠어? 그러니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때가 전체 주기의 절반이야. 그러면 한 주기는 T0라는 얘기죠.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얘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가 바로 T0야. 이거 아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요. 됐니?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기억 보시면 나에서 T0라고 하는 게 한 주기니까 주기는 뭡니까? 진동수의 역수죠. 맞아. 그래서 얘는 주기가 T0고 진동수가 얼마라 그랬냐면 F0라 그랬으니까 진동수를 역수한 값이 주기랑 같다 그랬으니까 T0가 돼야 되겠죠. 되겠지? 요런 느낌이고요. 니은 볼게요. A가 수면파의 마루에 있을 때 B는 수면파의 골에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A가 마루에 있을 때 B는 골에 있어. 그거 얘기한 거야. 됐죠? 하나 더 볼게요. 디귿. 자, D라고 하는 A에서 B까지의 거리. A에서 B까지의 요 거리가 D예요. 근데 잘 보세요. A가 마루일 때 B가 골이라는 건 사실은 이 거리가 한 파장의 절반 값이죠. 맞냐? 그러니까 얘는 파장의 길이가 2D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D는 파장의 정수배니라고 했는데 D는 한 파장의 절반 값입니다. 그러니까 정수배가 아니죠.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되죠? 그래서 얘는요. 사실은 해석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이렇게 보는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새로운 유형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런 계산도 있었다.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166, 167에서 질문. 6번이요. 5번도요. 자, 5번, 6번 볼게요. 그림은 매질 1에서 연속적으로 파동이 계속 발생하면서 진행해 가는 건데 이때 매질 1을 진행하는 모습의 어느 한순간을 나타낼 건데 매질 1에서의 파동의 파장과 진폭은 일정하며 파동의 진행 속력은 매질 1과 2에서가 1과 2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파동을 발생시켜서 매질 1과 매질 2를 통과시킬 거야. 여기서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가게 할 거거든요. 근데 매질 1에서의 속력은 1이고요. 매질 2에서의 속력은 1.5예요. 근데 속력이 달라진다고 해서 진동수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파장 길이만 바뀝니다. 되겠어? 진동수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 주기가 변할 수 없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죠. 되겠어?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그래프 좀 보세요. 위에 있는 그래프는요. 자, X축이 거리예요. 길이. 얘는 한 파장이 얼마예요? 한 파장이 2m. 그쵸? 얘는 한 파장이 2m입니다. 근데 속력이 1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동수는 2분의 1이죠. 맞죠? 그래서 얘는 진동수가 2분의 1. 다시 말해서 주기가 2초짜리인 아니다. 이런 느낌이야. 그쵸? 근데 얘가 여기에 와도 진동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동수는 똑같이 2분의 1인데 파장 길이만 바뀌어서 속력이 보시는 것처럼 1.5 돼야 됩니다.
파장 길이가 2였던 게 얼마로 바뀌었다? 3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파장 길이가 길어져서 속력도 빨라졌구나. 그래서 여기가 빠른 매질이고 여기가 느린 매질이고 빠른 매질 쪽에서 생기는 각도가 더 커야 되니까 만약에 파동이 이렇게 왔다 그랬을 때 여기서 굴절하는데 각도가 더 커져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더 위쪽으로 이렇게 꺾이겠구나. 그러니까 요 각도보다 요 각도가 더 크겠지. 이런 느낌이어야 돼. 알겠어? 자, 그러면 이때 이 순간으로부터 3초가 지났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3초가 지나면 그래서 지난 순간의 파동의 모습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은 2번 매질에서의 속력이 더 빨라 파장이 길어야 되니까 거기 있는 1번 그림처럼 이렇게 파장이 길었다가 여기서 파장이 줄어들어 이런 그림 안 돼. 그쵸? 파장이 여기가 더 길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오다가 파장이 더 길어졌어요. 이런 모습을 찾아야 돼 일단. 됐니? 그러니까 너네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적어도 1번, 2번, 5번을 날려놓고 봐야지 이 사람들아. 그쵸?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일 텐데 거기에서 얘는 주기가 진동수는 2라는 게 2분의 1이라는 거 안 바뀌었으니까 파장이 3짜리를 찾아봐. 파장이 3. 그래서 2번 매질에서 파장이 3인 아이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파장이 3인 거 누구냐? 몇 번? 3, 4 둘 다네. 그럼 파장 길이로는 볼 수 없네. 되겠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몇 초 지나노니까? 3초 지나노니까 그걸 찾아가셔야죠. 여기요. 얘 요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부터가 2번 매질. 요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1초에 얼마밖에 못 가냐면 1m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1초 지난 후에 얘는 여기 와서 이런 모습일 거야. 그치? 네. 그리고 자 2초 더 지나면 얘는 얼마만큼 가야 되니? 2초 더 지나면 3m를 더 가야 돼. 그쵸? 여기에 오면 속력이 1.5로 바뀌니까 여기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1초에 1.5m씩 가야 되니까 2초 더 지나면 3m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위치보다 3m 더가 6m에서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야 돼. 이해돼? 이해돼? 자, 그러면 그런 모양을 띠고 있는 게 몇 번이니? 4번이죠. 됐냐? 3번은요. 골이 아니고 6m에 뭐가 왔어? 마루에 해당되는 요 모습이었단 말이야. 됐어? 이렇게 오면 안 돼. 얘가 온 거니까 요 위상으로 와야 돼. 골로 와야 돼. 알겠니? 그래서 위상의 모양이 제대로 된 거 찾으라는 뜻입니다. 이해돼? 그래서 네. 아까 질문한 사람 이해 안 되는 거 빨리. 이해된 거야? 그래서 이거 모양 정확하게 봐야 돼. 이 모양으로 봤어야 돼. 네. 그래서 위상이 바뀌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6번 해달라고 해서 6번 볼게요. 똑같습니다. 항상 매질 1과 매질 2. 근데 우리는 이거요. 그래서 실제로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물어는요. 지식이 아니고 현상으로 나옵니다. 이게 소리로 바뀌어서 빛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파동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갈 때요. 꼬맹아, 파면 사이의 간격 봐. 1이 더 높니? 2가 더 높니? 안 들려? 그러니까 1이 빠른 매질이야. 됐어? 네. 여기에 1번 매질이 있고요. 2번 매질이 있는데 파면 사이의 간격이 1번 매질이 2번 매질보다 훨씬 더 넓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빠른 매질이고 여기가 느린 매질이야. 이런 얘기고요. 선생님이 한 번만 그려볼게요. 거기 파면 이렇게 되어 있죠. 파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면이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요 간격보다 요 간격이 좁아서 여기가 빠르다는 건 인지할 수 있어. 근데 이때 빛이 어떻게 옵니까? 라고 하면 어느 지점이든지 여기 하나 딱 잡아. 그래서 한 점을 잡아. 그래서 파동은 항상 파면과 90도 방향으로 오고 있어. 진행 방향 90도야. 그러면 이 선과 90도 되게 90도 되게 선을 그려. 이 새끼 이렇게 오고 있었던 거야. 되겠어? 이렇게 오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꺾여서 갈 때 얘랑 또 90도가 되게 꺾여야 돼. 됐어? 그러면 얘랑 90도 되게 꺾이면 어떻게 꺾이면 되겠니?
이렇게 꺾이면 되겠지. 90도 아니야? 90도. 되겠어? 그랬을 때 여기에 얘랑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면 이만큼이 입사각, 요만큼이 굴절각이야. 알겠냐? 요게 파동이 실제로 가고 있는 진행 방향이야. 알겠어? 그렇게 그리는 거야. 그랬을 때요. 얘는 요 각도가 60이라고 줬어. 그럼 빨리 봐. 그래 산수 잘하잖아. 요 각도가 60도면 꼬맹아 입사각에 해당되는 요 각도가 몇 도냐? 30. 응? 이 각도가 30이야? 이게 30이고 이게 60이고 이게 30 아니야 이 새끼들아? 아 60. 법선 이렇게 그려주잖아. 너네 진짜 죽여버린다. 여기가 60이면 이게 90도여야 되니까 여기가 30이고 이거 60이지. 씨. 요 각도가 입사각이야. 그래서 지금 거기에 각도 써져 있는 그 부분이 그래서 입사각과 굴절각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요 각도가 30이라고 줬죠. 그러면 여기가 30이라는 뜻이야. 알겠어? 요거 준 거야. 그래서 얘는 각도가 크고 얘가 각도가 작기 때문에 여기가 빠른 매질, 느린 매질 어떤 걸 봐도 다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6번의 기억 보시면 입사각은 30이 아니고 60으로 바꿔. 자, 니은이요. 매질 2에서의 전파 속력이요. 루트 3V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매질 1에서의 파장의 길이는 람다이고 그리고 여기서의 속력은 V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기억나요? 매질 1의 속력과 매질 2의 속력의 비율이 됐어. 여기서 물어본 거 뭐였니? 자, 이 속력의 비율이 거기에서 생긴 각각의 각도의 비율의 사인 값이야 라고 했잖아요. 스넬 법칙. 스넬 법칙. 되겠어? 각각의 속력의 비율이 사실은 각각의 각도의 사인 값의 비율과 같아. 스넬 법칙.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곱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V2가 2분의 1 V1이랑 같아요. 이때 V1의 속력을 V라고 줬어요. 맞아? 이런 얘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매질 2에서의 속력이 V2 값은요. V2는 보시는 것처럼 루트 3분의 V입니다. 이렇게 가야지. 이해 되겠어?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지금 볼게요. 매질 2에서 파동의 파장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파장은요. 아니, 파장의 길이도 똑같이 람다2 분의 람다1이에요. 람다2 분의 람다1이죠. 그래서 얘네들 요 값이 다 같은 값을 나타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도 같아요. 그 중에서 매질 1에서의 파장의 길이를 람다로 줬으니 람다2의 파장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 람다2가요. 2분의 1 람다예요. 똑같아요. 그랬을 때 람다2의 파장은요. 라고 했으니까 람다2는 루트 3분의 람다예요. 이렇게 가시면 되죠. 되겠어?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스넬 법칙이었어. 넘길게요. 자, 선생님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가르치는 편인데 영재반 호진쌤은 대단히 어려운 내용까지 그냥 쭉쭉 들어가십니다. 알겠어? 그래서 올림하면서 어려워요 징징거리면 다 여고 보내는 수가 있어. 알지? 자, 168페이지 9번부터 12번까지 어떻게? 9번에 5, 10번에 4, 11번에 5, 12번에 1. 됐어? 네. 다 된 거야? 저 9번 12번. 9번 보시면요. 이거요. 9번에 별표 좀 해. 9번에 별표 좀 해. 우리는요. 하이탑에서도 기본을 먼저 배웠어요. 기본을 배운 거죠. 여러분들 볼록 렌즈에서는 빛이 모이니 퍼지니?
볼록 렌즈로 빛이 가면 빛이 모인댔어, 퍼진댔어? 우리 저번 시간에 작도까지 했어. 뭐예요? 모인다 그랬죠? 됐어? 그래서 빛이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모여 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밖은 공기고 안은 유리라서 밖이 빠른 매질이고 안이 느린 매질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거기 잘 봐. 거기 잘 보시면 볼록하게 생긴 렌즈 속에도 물 집어넣고 됐어? 오목하게 생긴 렌즈 속에도 물 집어넣었어요. 됐어?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여기도 물인데 여기도 뭐야? 이 안에 뭐 들어있어? 물. 그래서 매질의 속력 차이 때문에 꺾이는 거지 생긴 모양은 사실은 상관이 없어. 근데 이 새끼 물이고 이 새끼 물이야. 어떠냐? 직선이네. 같은 물질이지. 꺾일 이유가 있냐 없냐? 없어. 됐어요. 응. 아 그렇네. 되겠어?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니은은 우리가 봤던 형태야. 니은은 우리가 봤던 형태야. 여기가 공기고 여기 유리 대신에 물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돼. 근데 디귿 좀 봐. 디귿은 거꾸로야. 여기가 물이고요. 볼록하게 생긴 여기가 공기라고 하는 여기가 오히려 빠른 애가 들어있고 여기가 느린 애가 들어있어. 반대로 사. 그럼 반대로 돼. 볼록한 모양이지만 얘는 거꾸로 이렇게 퍼져. 이렇게 된다. 되겠어? 이렇게 돼. 됐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건 모양도 볼록인데 여기는 공기, 여기는 유리로 빠른 매질과 느린 매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꺾이는 거야. 근데 만약에 매질의 위치가 바뀌어 여기가 느린 매질이고 여기가 빠른 매질이면 볼록할 때 오히려 터져. 알겠어? 그러니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는 기본을 기억해서 그것과 반대로 나오면 현상을 거꾸로 뒤집으시면 돼요. 알겠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그림이야 라고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몇 번 해달라고 했지? 12번. 자, 그림 가는 무더운 지금이죠. 엄청 무덥죠. 요즘 날씨가 덥다가 아니고 따갑다예요. 햇빛 밑에 가면 살이 막 따갑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날에 뜨거운 사막 위에 생긴 신기루인데 밑줄 쳐. 자, 신기루 현상은 왜 생길까? 이거 빛의 굴절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야. 빛의 굴절 때문에 생기는데 엄청나게 뜨거울 때는 꼬맹아 이 아스팔트 위에 공기가 층층의 온도가 다 달라. 층층의 온도가 다 다른다. 됐어? 그래서 그 아주 짧은 공간 안에서 공기가 많이 꺾인단 말이야, 빛이. 그래서 이렇게 빛이 많이 꺾이는 현상들이 나타나서 물체의 위치가 물체가 똑바로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약간 뭐야 이렇게 그래서 아지랭이처럼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도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고 신기루는요 실제로 어떤 거냐면 실제로요 마치 바닥에 물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되어 있어서 아스팔트가 젖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위치가 실제로 물체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아니고요. 얘가 다른 위치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체가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신기루 현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는 줄 알고 막 최선을 다해서 뛰어갔는데 거기에 오아시스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해서 막 뒤지고 그랬거든요. 되겠어? 이렇게 물체가 있는 위치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허상을 맺히는 걸 우리가 신기루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거기 다 그냥 모래거든요. 근데 가그림 보세요. 마치 모래사장 위에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신기루 현상이에요. 되겠어?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가와 나는 모두 빛이 굴절해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기억났습니다. 니은 가에서 지면에 가까울수록 자, 땅에 가까우면 더운 공기죠. 위쪽이 찬 공기죠. 보면 빛은 뜨거운 공기에서 빠르니 찬 공기에서 빠르니 뜨거운 공기에서 빠르죠. 그러니까 지면에 가까울수록 빛의 속력은 느리다가 아니고 빠르다고 고치셔야 되고요. 디귿 나에서 해수면에 가까울수록 공기의 굴절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해수면에 가까울수록 굴절률이 작다. 자, 굴절률이 작으려면 속력이 뭐야 됩니까? 속력이 커야 되는데 해수면에 가까우면 여기는 공기인데 여기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해수면에 가깝다는 건 물이라는 얘기예요. 자, 물은 속력이 느립니다. 그러니까
됐어? 그래서 해수면에 가까울수록 굴절력이 커진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되겠어? 이런 느낌 넘어갑니다. 자, 전반사 이것도 숙제였어 이거. 다 숙제였거든요. 191까지인가 7까지였거든요. 숙제 카톡방에 올리는데 친구랑 한 거를. 네 문제지 새끼야. 자,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전반사에 해당되는 거. 질문. 나 물어보자.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전반사는 반사 때문에 일어나 굴절 때문에 일어나? 아니야. 전반사는 굴절이야. 굴절감이 너무 커서 다 들어오는 거잖아. 되겠어? 그래서 전반사가요. 마치 반사 때문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전부 다 굴절 하나도 안 일어나고 전부 다 반사시킬 수 있는 건 굴절률이 너무 커서 그래요. 됐어. 전반사는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원래는요. 이렇게 물에서 공기 중으로 빛을 쏘면 빛의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해서 나가야 돼. 근데 내가 얘를 쏠 때 입사각을 크게 쏘면 굴절각도 너무 커져서 굴절각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게 전반사야. 알겠어? 그래서 전반사는 반사가 아니고 굴절입니다. 굴절각이 너무 커서 나타나는 현상이 전반사다. 알겠어? 이러한 전반사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 일어나니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갈 때 일어나니?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 일어나는데 됐어? 이 느린 매질의 속력이 40인데 빠른 매질의 속력이 50이야. 전반사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이럴 때보다 느린 매질의 속력이 10인데 빠른 매질의 속력이 50이야. 그래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도 속력 차이가 10인 것보다 속력 차이가 40으로 속력 차가 더 크게 날수록 그래서 전반사 되기 쉽습니다. 알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전반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광섬유라고 하는 통신선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질문. 혹시 시우만 숙제를 안 했을까? 위아더 월드 안 했을까? 오영 중간 거는 아닌데 뒤에 거 했어요. 시우는 여기부터 쭉 안 했어요? 네. 넘김 82, 83 네, 넘김 84, 85 5번 자, 5번 보시면 그림은 광섬유에서 단색광이 공기와 코어의 경계면에서 자, 경계면에서 각 I로 입사해서 코어 내에서 전반사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럼 꼬맹아, 코어에서 자, 클레딩으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건 코어는 느린 매질이고 클레딩은 빠른 매질이었다는 뜻이야. 알겠어? 네. 자, 코어와 클레딩의 굴절률이 각각 N1과 N2니까 라고 합니다. 전반사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기에 코어라고 되어 있고 클레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어라고 하는 느린 매질에서 클레딩이라는 빠른 매질로 갈 때 전반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코어는 느린 매질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얘가 굴절률이 큽니다. 얘는 굴절률이 적습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니까 여기에 굴절률이 N1이라고 했고요. 여기에 굴절률이 N2라고 했으니까 N1의 굴절률이 더 커야 됩니다. 코어의 굴절률이 더 커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자, 그랬을 때 이젠 수학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코어 클레딩 사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는데 이때 공기 중에서요. 코어로 들어가게 쏜 각도가 그래서 코어로 들어가게 쏜 이 각도가 요게 요건가? 아니지. 요거지. 요 각도가 I야, 입사각이.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전반사였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입사각이 I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서 꺾였어. 그러면 여기에 입사각은 요 각도야. 알겠냐? 네. 자, 그러면 이때 기억 보세요. 지금 쏜 색깔인 단색광의 속력은 코어에서가 클래딩보다 작다. 맞는 표현입니다. 니은 N1을 크게 하면 임계각은 커지니? 라는 겁니다. 자, 이때 요거를 뭐를 크게 했다 그러죠? N1. 자, N1을 더 크게 한다는 얘기는 더 느린 매질로 넣는다는 거야. 그래서 자, 코어에 있는 굴절률을 더 크게 해. 이거는 얘를 더 느린 물질로 바꿀게. 더 느린 물질로 바꾸면요. 속력 차이가 40과 50에서 10에서 50으로 바뀌는 거야. 됐어? 그러면 속력 차이가 더 크니까 임계각이 훨씬 더 작아서 요 각도가 작아도 전반사 일어나. 그 얘기야. 이 각도를 요 각도를 작게 해도 전반사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각도를 작게 한다는 얘기는 이 각도를 크게 한다는 얘기니 작게 한다는 얘기니? 빨리 봐. 요 각도를 꼬매가 줄이려면 이 각도를 크게 해야 돼, 작게 해야 돼? 크기. 빨리 보세요. 여기에서요. 이렇게 싸서 얘가 굴절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전반사한 거 아니니?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요게 I라고. 근데 요 각도를 꼬매가 조금 더 줄이고 싶어. 이렇게. 그래서 요 각도를 더 작게 하고 싶어. 그러려면 이 각도를 더 어떻게 해야 되니? 크게 해야 이렇게 되죠. 맞아. 네. 그래서 자, 거기에 있는 IN을 크게 하면 거기에 있는 I 값을 NI를 크게 하면 I 값은 커진다라고 하는 표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N2를 작게 하면 자, 꼬맹아 이거를 더 크게 해도 되고 얘를 더 작게 해도 돼요. 더 작게 한다는 얘기는 얘 속력은 그대로 40으로 유지시키고 됐어? 굴절률을 더 작게 한다는 건 얘 속력을 50이 아니고 100짜리로 바꾸면 되죠. 그래도 속력 차이가 60 나니까 전반사 일어날 수 있죠. 이런 느낌이야. 됐어? 느린 애를 더 느리게 바꿔도 되고요. 빠른 애를 더 빠른 아이로 바꿔도 돼요. 그래도 전반사가 더 잘 일어납니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속력 차이가 크면 임계각은 더 작아도 되니까 이 각도는 더 크게 해도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이해돼? 자, 그래서 N2를 작게 하면 IM은 커져도 된다? 라는 표현. 그래서 싹 다 맞아요. 됐지? 그래서 5번하고 6번이요. 요 관계를 보는 거야. 요 I를 크게 하면 얘는 작아지는 거야. 알겠어? 네, 요 관계를 보시는 겁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되겠냐? 6번 설명할 필요 있는지 빨리 봐. 되겠어. 괜찮아. 넘길게요. 전반사는 이 정도. 전자기파요. 전자기파는 뇌를 그래서 멈춰놓고 눈으로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자, 195페이지 질문. 회절했어요? 회절은 그냥 퍼지는 현상이다. 빛이 넓게 퍼지는 현상. 그래서 빛이 좁은 틈을 통과해서 들어왔을 때 빛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넓게 퍼져서 가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회절은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일어나고요. 이 틈 사이의 간격은 좁을수록 잘 일어나요. 이런 얘기야. 그럼 파장이 긴 게 빨초파 중에서 누구니? 파장이 긴 거. 빨초파 중에 누구니? 빨간색. 그러니까 파란색보다는 초록색, 초록색보다는 빨간색이 더 잘 퍼져. 그래서 이런 얘기고요. 빛과 소리 중에 파장이 더 큰 게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빛보다 소리가 더 잘 퍼져요. 라는 얘기야. 되겠어? 네. 195페이지 질문 없어? 괜찮아? 넘길게. 196, 197에서 질문. 괜찮아. 넘길게요.
자, 그래서 드디어 오늘 해야 되는 199페이지 파동의 간섭하고요. 선생님이 광전효과까지 해서 오늘 이 책을 끝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재미있게 놀아보죠. 역학, 물투, 산업. 그걸 하고 올림을 들어가야죠. 다음 주에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한 타임 해드릴게요. 그래야 호진쌤 수업을 알아들으니까. 자, 너네 지금 하고 있는 이 파동 완벽하게 이해했니? 올림 들어갈 때 가장 적은 시간 동안에 확 지나가는 게 파동이야. 근데 다 맞아야 되는 게 파동이야. 알겠죠? 자, 오늘 하셔야 되는 거 파동의 간섭입니다. 자, 근데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하기 전에 꼬맹아, 우리 이 교실이 환하게 불 켜져 있죠.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되겠니?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주제는 빛입니다. 빛. 파동 중에서도 빛. 자, 빛을 파동을 분류하는 기준에 맞춰서 분류하면 쟤는 어디에 속하니? 빛은 파동 중 죽여버린다. 빛은 횡파이며 비탄성파. 빛은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기 때문에 얘는 비탄성파이면서 에너지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횡파에 속한다. 이 정도는 머리에 넣고 가자. 되겠어? 네. 이게 바로 빛이라고 하는데 이 빛은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 빛은 파동 중에 어떤 특징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고요. 빛은요, 꼬맹아, 파동이니 물질이니? 실제로요, 빛은 파동이야. 실제로요, 물질이다, 현상이다를 구분하는 가장 큰 너프한 기준은 뭐냐면 질량이야. 아무리 원자 속에 있는 전자처럼 질량이 작아도 있다면 걔는 100% 물질이야. 그래서 전자는 물질이야. 근데 빛이라는 것도 혹시 질량이 있는데 전자보다 더 작아서 못 재는 거 아니야? 라고 옛날 과학자는 생각했어. 그래서 빛이 물질인지 현상인지를 아무도 그래서 확언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도구가 없어서 빛 같은 아주 가벼운 물질의 질량을 못 재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옛날의 과학자들은요,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혈전으로 서로 막 다투고 그랬단 말이야. 그랬다가 엄청나게 유명한 그 아저씨 있어. 누구? 뉴턴. 뉴턴이라는 사람이 빛을 뭐라고 했냐면 빛은 입자야! 라고 얘기했어. 왜요? 몰라 이 새끼야. 그냥 입자인 것 같아. 그래서 빛은 그래서 누구도 입자라는 걸 증명하지 못했지만 뉴턴이라는 사람이 입자라고 했기 때문에 입자라고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뿐이야. 근데 빛이 입자가 아니고 현상인 파동이라는 걸 증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빛은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야 라는 걸 증명하는 실험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빼박이죠. 실험한 결과 파동이라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파동이라는 걸 증명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요, 앞에서 배운 것처럼 파동의 성질이 있다. 몇 가지? 5가지. 불러 이제. 파동의 성질 5가지. 뭐니? 맞아요. 반사, 직진. 그렇죠. 불절. 그 다음 회절. 그 다음 간섭. 그 중에서 위에 있는 3가지 성질은 입자도 파동도 동시에 한다. 우리 이거 배운 거야. 지난 시간에. 근데 밑에 있는 이 2개는요. 입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얘는 파동만이 가지고 있는 파동만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그러니 빛이 파동인지 아니면 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간섭 또는 회절하는지를 실험해 보면 돼. 그죠? 토마스 영은 뭘 실험했냐면 간섭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실험해 본 거야. 그랬더니 빛에서 간섭 효과가 나타났어. 그래서 빛은 빼박 파동이라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오늘 간섭이 뭔지 이거 설명할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빛의 파동이라는 게 증명된 걸 우리도 같이 증명할 겁니다. 됐냐? 그랬다가 그 다음에 머리 열나 큰 과학자가 등장하죠. 누굽니까? 아인슈타인. 됐어?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등장해서 빛이 입자라는 걸 증명해버립니다. 뭘로 증명했냐면 광전 효과라는 걸로 증명합니다. 이때부터 과학계가 혼란의 시기로 들어갑니다. 왜요? 아인슈타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과학은 절대 진리예요. 이때를 근대 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는 변할 수 없어.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게 A일까 B일까를 구분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물질이 A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요. A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무슨 말이야? B라는 거야. 그러니 입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파동이 되는 거고 파동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순간 입자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야. 맞냐? 네. 그래서 옛날의 과학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A이면서 B다,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이렇게 애매한 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과학은 절대 진리라는 거야. A면 반드시 A이기만 해야지 B일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빛이 파동이라는 걸 증명하는 그 순간 와! 빛은 파동이야가 된 게 아니고 빛은 입자가 아니야까지가 된 거야. 그래서 빛은 입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었는데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통해서 빛은 입자야라는 게 증명됩니다. 그러니 모든 과학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빛은 토마스 영이 살았던 시대에는 파동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사는 시대에는 입자로 바뀌었을까?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야. 이 빛이라는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는 특이한 아이다. 이걸 우리는 빛의 뭐라고 합니까? 이걸 빛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근데 보면 우린 누구나 다 이중성인 거 아세요? 선생님은 빼박이 여자입니다. 어떻게 봐도 여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자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죽여봐라 이씨! 여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선생님이 남성성이 드러나. 선생님이 가끔 남성성이 드러난다고 선생님이 남자로 바뀐 거야? 아니야. 닥쳐 이 새끼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남성성이 들어간다고 해서 남자는 아닌 거야. 너 고추 정말 남자는 아니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남성성을 조금 포함하고 있는 그냥 여자인 거야. 개새끼들아! 그래서 빛은요. 빛은 파동이야. 파동인데 가끔 입자의 성질이 드러날 뿐이지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입자는 아니야. 됐어? 오해하지 마. 빛은 파동입니다. 왜? 빛은 질량이 없습니다. 빛은 질량이 없습니다. 빛은 파동입니다. 근데 이 새끼가 가끔 입자성이 드러나. 됐어? 입자성이 나타나는 뿐이야. 그러면 어떨 때는 파동의 성질을 갖는데 평상시 선생님처럼 평상시 파동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빛이 쭉 직진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그냥 파동이야. 빼박이야. 저럴 때는 입자성이 드러나지 않아. 근데 언제 입자성이 드러나냐면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이랑 부딪히는 이 순간에 입자성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광전 효과는 이 부딪히는 이 순간을 실험했기 때문에 입자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빛은 파동입니다. 그래서 네, 빛은 파동인데 그 빛이 다른 물질과 충돌하는 그 순간에만 입자들이 갖는 성질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빛은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표현해서 오늘 시간이 되면 얘하고 얘를 한꺼번에 해봐야 되겠죠. 되겠어? 그게 이 책의 뒷부분 나머지 답니다. 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98페이지부터 그 뒤까지가
바로 빛의 이중성을 설명하는 두 개의 단원입니다. 그죠? 첫 번째. 그러면 선생님, 빛의 원래 성질은 파동이잖아요. 빛의 파동성을 설명해 주세요. 이입니다. 그래서 빛이 파동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토마스 영은 간섭이라는 실험을 했으니 간섭이 뭔지부터 알고 가야지. 그래서 너네가 오늘 알아야 되는 건 간섭이야. 엄마가 엄청 간섭해요 라고 표현하죠. 그 간섭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간섭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해주는 거니까 적어도 파동이 간섭을 받으려면 또 다른 파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섭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파동이 만날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파동이 만날 때 생기는 현상이 간섭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의 파동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흰색 파동이. 근데 보라색 파동은 거꾸로요.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잠시 후에 어떻게 되냐면 흰색은 더 오고 보라색도 더 가다 보니 잠시 후에는 같은 위치에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는 걸 우리는 파동이 중첩됐어요. 이렇게 돼. 중첩됐어요. 이렇게 돼요. 그 중첩된 그 순간부터 파동을 간섭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파동에서 꼬매나 마루라는 위상은 왜 생기는 거냐면 이 순간 이 X라는 지점에 시멘트를 들어 올리는 방향의 에너지가 왔기 때문에 얘가 2m 올라가서 마루의 모습을 띈 거야. 골이 나는 모습은 왜 생긴 거냐면 순간 여기에 Y라는 지점에 그래서 자 시멘트를 아래 방향으로 내리는 에너지가 와서 2m 내렸기 때문에 골이라는 위상이 생긴 거라고. 근데 이때 하얀색도 보라색도 진폭이 2m짜리인데 이때 얘네들이 만날 때 어떤 애들끼리 만나냐면 마루와 마루가 만났어. 그러면 하얀색 파동도 여기 있는 매질을 위로 2m 들어 올리려는 에너지를 가지고 왔는데 보라색도 똑같이 그 순간 같이 위쪽으로 2m 들어 올리려는 에너지가 동시에 온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매질은 몇 미터 움직일까요? 몇 미터 움직일까요? 정확하게 4m 올라갑니다. 됐어. 자 여기에 있는 얘는요. 그래서 아래로 2m 내리려는 두 개의 에너지가 동시에 온 거죠.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4m 내려가는 진폭을 갖게 돼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면 그래서 자기네들이 변하는 모습이 생기는 걸 간섭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변하는 거예요. 파동의 5요소 중에서 변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파장도 진동수도 속력도 아무것도 안 바뀌어. 자 간섭이 일어날 때 바뀌는 건 딱 하나 진폭만 바뀝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서 진폭이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간섭이라고 합니다. 됐니? 그 중에서 만났는데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원래 진폭보다 진폭이 커졌어요. 이렇게 진폭이 커지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간섭을 우리는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보강 간섭이 가장 잘 일어날 때가 저 그림이요. 자, 두 개의 파동이 같은 위상끼리 만날 때 이때 보강이 일어납니다. 같은 위상끼리 만날 때 가장 큰 보강이 일어납니다. 근데 만날 때 이렇게 같은 위상끼리 만나지 않고요. 한 놈은 마루인데 다른 놈은 골루요. 이렇게 반대 위상끼리 만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하얀색 파동은 위쪽으로 2m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보라색 파동은 아래쪽으로 2m 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순간. 그래서 순간 반대 방향의 에너지 두 개가 동시에 와. 그럼 얘는 진폭이 얼마로 바뀔까? 0이 되죠. 그래서 진폭이 줄어드는 간섭도 일어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폭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간섭
됩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이 뭔지 기억해야 되고요. 쉬워요. 집중해야 돼. 보강 간섭은 같은 위상끼리 만나 진폭이 커지는 간섭이고요. 상세 간섭은 반대 위상끼리 만나서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이야. 근데 너네 알죠?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대표적인 파동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은 소리와 빛을 배웠어요. 자, 소리의 3요소 중에서 진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뭐냐? 소리의 세기. 됐어? 빛의 3요소 중, 빛의 두 가지 요소 중에 진폭에 의해서 바뀌는 게 뭐냐? 세기, 밝기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소리도 빛도 세기가 진폭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진폭이 커지면 더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진폭이 커지는 보강 간섭이 일어날 때 소리는 더 큰 소리로 들려요. 빛은 더 밝게 보여요. 요거예요. 됐어? 근데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순간 목소리의 크기가 갑자기 작아집니다. 작게 들려요. 빛은 어두워집니다. 됐냐? 그래서 간섭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소리의 크기가 달라지고 밝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간섭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꼬맹아, 선생님이요 이 교실에 형광등으로 빛을 한가득 켜놓고 선생님이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느꼈어요? 선생님이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빛과 소리가 만나지 않겠죠. 간섭이 안 일어나겠죠. 그랬을 때 빛의 밝기가 이만큼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소리를 내면 소리 파동이 여기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간섭을 한다면 이 형광등의 밝기가 더 어두워지고 밝아지고가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말할 때 밝기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소리와 빛은 만났을 때 간섭 판단한다. 절대 안 합니다. 간섭은요 서로 다른 아무 파동이나 만난다고 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간섭하기 위한 파동의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간섭할 수 있는 파동의 조건은 반드시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의 파장의 길이가 같을 때만 일어납니다. 파장의 길이가 같은 두 개의 파동이 만날 때만 간섭할 수 있어요. 파장의 길이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간섭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빛과 소리의 파장의 길이가 달라요. 빛과 소리는 파장의 길이가 전혀 달라서 얘네들이 만난다고 해서 간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간섭은 아무 파동이나 만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파장의 길이가 같은 애들끼리 만나야만 간섭한다. 그 파장의 길이가 같은 애들끼리 만났을 때 같은 위상끼리 만나면 보강 간섭이, 반대 위상끼리 만나면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 됐어? 그래서 진폭이 2m였던 애가 4m로 바뀌거나 진폭이 아예 없어지거나 됐어?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소리의 상세 간섭을 이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선생님이 아무리 떠들어도요 너네가 순간 선생님의 목소리와 파장의 길이가 똑같은 아이를 반대 위상으로 쏘면 선생님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 공간의 소리가 없어집니다. 그걸 이용한 게 이어폰의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됐어? 네. 주변에 있는 다른 잡소리를 다 없애는 노이즈 캔슬링이죠. 그게 바로 상세 간섭을 이용한 겁니다. 우리 자동차가 옆에 자가용이 막 지나가는데 어떤 차는 막 경운기 소리를 내면서 우두두둑 지나가죠. 됐어? 그 모든 차에는 소리를 줄이는 소음기가 들어있어요. 그 소음기를 그 새끼가 띄고 타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겁니다. 되겠냐? 비행기, 자동차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소음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소음기를 장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우리 공항에 가면 거기서 근무하는 아저씨들이 가끔 헤드셋을 쓰고 그래서 공항 8주로에 나와서 막 일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쓰고 있는 헤드셋은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소음 제거기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파동이 발생하면 그 이어폰에서 반대 위상의 파동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소리를 줄여줍니다. 되겠어? 그래서 굉음에 의해서 귀가 다치는 걸 보호해주는 헤드셋입니다. 알겠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소음 제거 기능이 바로 상세 간섭을 이용한 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 되겠어? 이거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서 보강이든 상세이든 간섭을 했어. 그리고 나면 원래 자기의 방향으로 얘네들은 계속 가고 있지. 그러다 보면 두 개의 파동이 헤어지겠지. 그럼 헤어질 때 그래서 헤어지고 나면 파동은 진폭은 변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갈까 아니면 원래 진폭으로 돌아갈까? 파동이 만날 때는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졌어. 얘네들이 헤어지면 진폭은 원래대로 돌아가니 아니면 변한 상태를 유지하니?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파동은 만날 때만 진폭의 변화가 생기고 파동이 헤어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모든 파동은 파동의 독립성을 가집니다. 이해돼? 파동의 독립성 때문에 헤어지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토마스 영이 했던 간섭 실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간섭이 뭔지 알았으니까 간섭 실험을 해보자. 토마스 영은요,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물이 있는 욕조에 집에 가서 여러분들 세면대든 욕조든 물을 채우십시오. 물을 채우고 두 손가락으로 동시에 물을 탕탕탕 같은 빠르기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같은 빠르기로 치게 되면 진동수가 같고 매질이 같기 때문에 파장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파장 길이가 같은 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A에서 파동을 일으키면 그 I가 그래서 자, 구면파를 통해서 이렇게 파동이 퍼져나갈 겁니다. 이렇게 퍼져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S2에서 파동을 일으켜도 여기서도 구면파로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면서 가겠죠. 그러니 특정한 하나의 위치 P점에 보면 그래서 S1에서 발생시킨 파동과 S2에서 발생시킨 파동 두 개가 만나는 지점들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물결의 보강된 모습을 보거나 또는 상쇄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파동이 만날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진폭의 변화가 있구나. 커지는 걸 보강이라고 하고 작아지는 걸 상쇄라고 해야지 라고 토마스 영이 본 거야.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요. 그 다음 그러면 여기서 보강이 일어났네? 그리고 여기도 보강이 일어났고 여기도 보강이 일어났네? 근데 여기는 상쇄네?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은 왜 거기서만 보강이 일어나? 상쇄가 일어나는 그 지점은 왜 거기서 계속 상쇄만 일어나? 특정한 지점에 보강이 일어나면 거긴 계속 보강만 일어납니다. 상쇄가 일어나는 지점은 계속 상쇄밖에 안 일어나. 보강이 일어났던 지점이 상쇄로 바뀌고 상쇄 일어났던 지점이 보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지점 P점에서 보강이 일어났다면 이 지점은 계속 저 파동에서 보강만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도대체 보강만 일어나는 이 지점의 특징은 뭐야? 상쇄만 일어나는 그 지점의 특징은 뭐야?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알아냈죠. 뭐냐면 S1에서 P까지의 거리를 재세요. S1에서 P까지의 거리를 재고 S2에서 P까지의 거리를 잽니다. S2에서 P까지의 거리를 재서 이 두 개의 거리를 뺀 값을 우리는 P까지의 경로차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델타라고 씁니다. 예를 들어서 S1에서 P까지의 거리가 6m인데요. S2에서 P까지의 거리는 8m야. 됐어? 그러면 6m와 8m 사이의 거리 차이는 2m잖아요. 이게 바로 경로차라고요. 그럼 선생님 2m면 보강이에요? 모르죠. 자, 2m 났는데 지금 내가 저 물결에서 일으킨 파장의 길이가 얼마야? 파장의 길이가 2m야. 2m짜리 파장을 가지고 있는 파동을
발생시켰는데 경로차가 2m인 지점에서 보강이 일어났어. 그러면 여기도 2m일까? 여긴 아니야. 여긴 경로차가 4m 나는 지점이야. 여기는 경로차가 0인 지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경로차를 봤더니 경로차가 없거나 경로차가 한 파장 길이와 일치하거나 경로차가 파장의 2배 길이거나 3배거나 4배거나 라고 하는 파장의 자연수 배율인 아이들이 모두가 보강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 알았어. 자, 그러면 여기가 보강이고 여기가 보강이고 여기가 보강. 경로차가 파장 길이의 몇 배냐에 따라서 보강의 위치가 결정되는 거구나. 그럼 상세는요? 무조건 보강과 보강의 가운데에 상세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기가 상세가 일어나야 되는 지점, 여기에도 상세, 여기에도 상세. 항상 보강과 보강의 정확하게 가운데 부분이 상세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상세가 일어나는 지점은 됐어? 자, 반파장인 곳, 2분의 3남다인 곳, 2분의 5남다인 이런 곳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는 걸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사람이야. 되겠냐? 자, 그래서 이 사람 머리 열려졌거든요. 이거에 됐어? 일반식을 만들었어. 이거의 일반식,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의 일반식. 그게 뭘까요? 반파장의 짝수배인 모든 곳이 보강 간섭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파장의 짝수배인 곳이 보강 간섭을 하는 지점이야. 이때 M은요 0부터 순서대로 집어넣으시면 돼. 그러니 저는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알고 싶어요. 그러면 M의 첫 번째 숫자 0 집어넣으세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0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경로차가 0인 지점이다 이 뜻이야. 선생님 저는 5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경로차를 알고 싶어요. 5번째 보강 간섭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4 집어넣으면 되네. 그래서 여기다가 4 집어넣으시면 그래서 4남다인 여기가 그래서 보강 간섭이 5번째로 일어나는 지점이구나. 이런 거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 일반식도 썼다. 그건 뭐니? 반파장의 홀수배인 모든 지점이 상세라는 걸 알았어요. 반파장의 홀수배인 곳이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되겠어? 자, 근데 선생님 첫 번째 보강 간섭인지 두 번째 보강 간섭인지 첫 번째 상세인지 두 번째 상세인지 왜 돼서 몇 번째인지가 중요해요. 그건 첫 번째 보강 간섭인 이 지점이 가장 빛이 많이 모여 있는 지점이라 모든 보강 간섭은 밝은데 그 중에 첫 번째 보강 간섭이 가장 밝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강 간섭인 지점, 세 번째 보강 간섭인 지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로차가 0인 지점이요. 경로차가 0인 지점이 가장 밝게 나타나는 지점. 그리고 경로차가 남다만큼 떨어져 있는 한 파장만큼 되는 곳이 두 번째 보강 간섭인데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으로 양 옆에 대칭으로 생기겠죠. 이게 두 번째 보강 간섭인 지점이야. 그래서 세 번째 보강 간섭인 지점, 네 번째 보강 간섭인 지점 이렇게 대칭이 되게 나타나요. 그래서 자, 근데 이 보강과 보강 사이 여기가 바로 상세가 일어나는 지점으로요.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은 밝게 보이고요. 상세가 일어나는 지점은 어둡게, 밝게, 어둡게, 밝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빛으로 하면 그래서 이걸 우리는 빛의 간섭문이라고 합니다. 되겠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토마스 형은 물결을 통해서 간섭의 규칙성을 찾아낸 거야. 그러면 물결이 파동이니까 이런 성질을 나타내니까 파동은 다 이런 성질이 나타나나? 찾아보니까 다 이런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배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스피커 2개를 설치합니다. S1, S2 자소서 쓸 때 너네도 곧 써야 되잖아요.
S1, S2에서 한 파장의 음만 내보내는 거야. 라면 라, 도면 도. 됐어? 그러면 S1의 스피커에서 이렇게 소리가 퍼져나갈 거고 S2 스피커에서도 이렇게 퍼져나갈 거야. 그러면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너네가 여기를 쓱 지나가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떤 지점은 보강이 상세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그래서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는 어플을 틀고 걸어가시다 보면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리는 부분, 작게 들리는 부분, 크게 들리는 부분, 작게 들리는 부분이 관측이 됩니다. 되겠어? 이걸 통해서 소리가 파동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새끼는 머리가 열나 좋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리의 파장의 길이도 이걸로 계산할 수 있어요. 되겠어? 그걸 알아낸 거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비수로 가자. 자, 토마스 영은요, 이렇게 보강과 상세가 일어난다는 거 확인, 특정한 위치에서 일어난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빛이 파동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섭 실험을 했다는 건데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했을까요? 토마스 영이 살았던 시대의 광원 장치가 뭘까요? 양초입니다. 양초. 얼마나 옛날인지 알겠죠? 양초야. 형광등이 없던 시대야. 되겠어? 그래서 그 사람은 양초로 빛을 비춥니다. 근데 문제는 단점이 있죠. 양초는 빨초파 빛이 다 들어있어 백색광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초에서 나오는 빛은 하나의 파장이 아니고 파장의 길이가 여러 개의 빛이 동시에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여러 개의 빛이 동시에 나오면 간섭 효과를 실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이 중에 하나의 파장만을 걸러내야 됩니다. 하나의 파장만을 걸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유리판을, 그래서 까만 보드마카로 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 까만 보드마카가 엄청나게 새까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드마카 칠한 부분은 빛이 통과되지 않게끔 칠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까맣게 여러분들이 페인트를 칠한 다음에 면도칼 날카로운 걸로 조금만 싹 긁으면 거기만 보드마카가 벗겨집니다. 되겠어? 그래서 거기로만 빛이 통과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틈만 뚫어놓는 이거를 멋진 말로 우리 뭐라 그러냐면 아닐 슬릿. 슬릿은 틈입니다. 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얇은 틈을 통해서 여기서 나오는 빛 중 하나의 파장만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틈이 넓으면 안 됩니다. 얇게 딱 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틈만으로 하나의 파장만을 지나가게끔 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파장 하나가 지나갔다고 쳐. 파장의 길이가 2인 아이가 통과했어. 근데 이 아이가 이 작은 틈을 통과하는 순간, 그래서 모든 파동은 하나의 틈을 통과하는 순간 거기가 새로운 파원이 됩니다. 하나의 파원이 돼서 여기서부터 다시 구면파로 이렇게 파동이 퍼져나가는 뭐가 일어납니까? 회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빛이 퍼지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회절해서 빛이 퍼져나갑니다. 근데 여기는 다 파장의 길이가 이 빨간색 빛만 통과했어요. 이 상태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 그 앞에 이중 슬릿을 만듭니다. 이중 슬릿. 틈이 2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중 슬릿을 만들어 여기가 하나의 파원이 되는 S1, 여기가 하나의 파원이 되는 S2를 뚫었다는 거야. 그럼 파장의 길이가 똑같은 파동이 여기를 통과하면서 또 하나의 파원으로 돼서 이렇게 빛이 회절해서 나갈 겁니다. 또 하나의 빛은 여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회절해서 나가면서 서로 다른 2개의 파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이중 슬릿 실험. 되겠어? 자, 그래놓고 앞에다가 이렇게 상이 맺힐 수 있는 스크린을 설치를 하면 돼서 이 모든 지점에 보강 또는 상세가 일어나겠죠. 이 스크린. 됐죠? 그죠? 정확하게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가장 밝은데
그게 바로 경로차가 0인 정가운데 지점이 가장 밝은 보강이 일어나죠. 그 다음 첫 번째 상세, 그 다음 두 번째 보강이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 상세, 세 번째 보강이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빛의 이 간섭 무늬를 보고 나서 빛은 파동이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야. 되겠냐? 자, 근데 이 사람은요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첫 번째 보강에서 두 번째 보강까지의 이 거리를 x라고 놓고요. 이 지점을 p라고 했어요. 그래서 S1에서 P까지의 거리와 S2에서 P까지의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경로차를 구합니다. 됐니? S1에서 P까지의 거리와 S2에서 P까지의 거리를 재서 경로차를 구합니다. 그랬을 때 그 경로차가 얼마인지가 나오겠죠. 그 경로차를 이용해서 한 파장의 길이를 구해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파장의 길이를 구합니다. 자, 어떻게 구했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가 10m고 여기가 8m야. 뭐 그럼 경로차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2m겠죠. 자, 근데 그 경로차가 첫 번째 보강간섭과 두 번째 보강간섭 사이에 그래서 거리니까 이게 바로 한 파장만큼의 거리 차이가 생기는 곳이야. 이 길이의 차이와 이 길이의 차이가 한 파장일 거야. 근데 정확하게 여기가 첫 번째 보강인지 모르잖아. 그냥 보강과 보강 사이에 거리를 잰 거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파장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수학을 했습니다. 실제로요. 선생님은 칠판을 다 그리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지만 사실은 이건 태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구입니다.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야 실험에 의미가 생겨요. 되겠냐?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배운 것처럼 태양으로부터 빛은 지구에 어떤 빛들이 온다?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오는 빛들은 서로 뭐하다? 평행하다. 평행하다. 그러니 선생님은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얘네들은 거의 평행한 강선이야. 평행한 강선이야. 자, 그래서 태양으로부터요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행한 빛들은 지구에 오지만 조금이라도 각도가 있는 애들은 지구로 올 수가 없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근데 이 지구로 오는 애 중에 거의 평행한데 0.0000001도 차이 나는 약간 평행에서 벗어나는 이 빛도 지구에 오죠. 그 아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 아이를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약간 각도가 있는 아이 중에 지구에서 이렇게 와서 얘네가 만나는 요 빛 두 개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거의 평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바로 얘와 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평행한 두 빛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거의 평행한 두 빛이 지구에서 지구에 오는 건데 이렇게 해서 두 지점에서 거의 평행하게 가고 있는 아이가 아주 멀리 가다 보면 이게 만난다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이 특정한 위치에서 만났을 때 얘네들의 거리 차이 여기까지 올 때 이 길이 차이 됐니? 얘가 이제 이렇게 만나야 길이 차이가 눈에 보이지만 어떤지 거리 차이는요.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요만큼이 거리 차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사실은 얘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 차이가 바로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 차이가 된다. 이 뜻이에요. 알겠어? 그러니 여기를 깨끗하게 정리할게요. 자, S1에서 P까지, S2에서 P까지 와서 여기서 만나요. 그랬을 때 둘의 경로차를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 경로차에 해당되는 건 S1에서 S2의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만큼이 사실은 둘의 길이 차이 경로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첫 번째 보강간섭에서 두 번째 보강간섭까지의 거리 차이 x를 구할 거거든요. 이때 이중 슬릿에서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라지 L이라고 했겠죠. 이래. 그리고
이중슬릿 사이의 거리를 길이를 d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때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겠다. 그럼 머리 있는 척해. 여기가 90도면 꼬맹아 여기가 90도게 납득이 되나? 그러면 이 길이가 d면 꼬맹아 요 길이는 얼마냐? 얘기해줘. 이게 d면 이건 얼마니? 네, 요 길이는 d 사인 세타입니다. 됐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를 뒤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니? 각도가 마주보는 쪽이 사인이죠. 그래서 얘는 d 사인 세타의 길이만큼이 경로차가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둘의 중심에서 또 다른 얘네들과 평행한 애를 그려요.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평행한 아입니다. 그림은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지만 이 세 선이 다 평행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요 각도가 세타면 요 각도도 꼬매가 세타야. 평행하면 얘네들이 다 평행하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각진 거 아니야. 평행하게 가고 있는 거야. 여기가 세타면 꼬맹아 여기도 세타거든요.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거든요. 근데 이 각도가 정말 코딱지만큼 작아. 요 각도가 엄청 작아. 그죠? 네. 그러면 아무리 직각삼각형이라도 요 각도를 엄청 작게 하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차이가 거의 없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인 세타 값이나 탄젠트 세타 값이나 일치하는 이해돼? 이해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로차라고 하는 이 델타 값이요. 사실은 d 사인 세타인데 이게 거의 d 탄젠트 세타와 같은 값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는요. 밑변분의 높이니까 됐니? 이걸 우리가 d 곱하기 l분의 x로 써도 똑같은 얘기야. 됐니? 이게 바로 한 파장의 벡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파장의 길이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빛이 간섭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서 파동이라는 거 인정. 그럼 파동이면 파장의 길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파장의 길이 어떻게 구할까? 이 사람은 미친 듯이 고민해서 이렇게 파장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시광선 때 파장의 길이를 이렇게 해서 다 구해냈어요. 이런 겁니다. 왜냐? 근데 수능에서는 거꾸로 나와. 그러면 같은 파장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용해서 이 보강에서 그 다음 보강까지 이 간격을 더 넓게 하고 싶어. 이 x값을 더 크게 하고 싶어. 자, 첫 번째 보강이 여기인데 두 번째 보강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나타나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이 간격을 더 벌릴 수 있냐. 이 얘기죠. 그래서 x는 뭡니까? x는 d분의 l 란다잖아. 그러니까 파장의 길이가 일정하더라도 이 간격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중슬릿 사이의 틈을 줄여야 돼. 그리고 이중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길게 하야 돼. 그러면 저 간격이 더 넓게 한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수능에서 물어본다. 되겠니? 이해되겠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파동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파동이 빛인지 물질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그걸 한 방에 고민을 해결한 사람이 토마스입니다. 그 토마스 형이 파동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 간섭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빛이 파동이라는 걸 너무나도 간단하게 정리했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했던 게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지 잠깐 보셔야죠. 책표. 자, 이러한 간섭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간섭이 뭔지는 여러분들 보셨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책에서 190
그림 그려져 있고요. 한 장 넘기시면 200페이지요. 소리로 보강 간섭, 상세 간섭을 위에 있는 그림이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만났을 때 보강과 상세를 통해서 우리가 소리가 커지고 작아지는 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0페이지 아래쪽 그림 보시면요. 이중슬릿에다가 빨간색 빛을 통과시켰을 때 빨간색의 보강과 상세 무늬가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0페이지. 이게 바로 빛의 간섭무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201페이지에 더 잘 나와 있죠. 됐어. 201페이지에 보면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반복되어 있는 모양 보이죠? 간섭무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이 칠판에 그렸던 그 그림이 거기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밑에 간섭무늬 표준과 가운데 아래쪽에 자 똑같은 빨간색이에요. 똑같은 빨간색 같은 파장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빨간색으로 간섭무늬를 했을 때 무늬 사이의 간격이 넓은 애도 있고 좁은 애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자 간섭무늬 사이의 간격이 넓을 때 그래서 좁을 때 이때가 바로 이중슬릿 사이의 간격 때문에 달라져. 됐냐? 그래서 이중슬릿 사이의 간격을 좁게 할수록 간섭무늬가 더 넓게 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202페이지의 헤드셋이요. 거기에서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게 상세 간섭을 이용했다는 그림과 자동차 뒤에 있는 이걸 마우라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마우라에서도 소음 제거를 위한 상세 간섭이 일어나게끔 하는 장치가 들어있다는 거. 되겠어? 넘겨보자. 이 간섭 때문에 나타나는 거 204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비눗방울을 불었을 때 비눗방울에 빨주노 쪽파나무 그림이 204페이지에 보여집니다. 204페이지에 있는 비눗방울에 무지개 색깔이 나타나는 거 이건 공기 중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과 원리가 다릅니다. 공기 중에서 무지개가 생기는 건 빛의 분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 이렇게 비눗방울이나 또는 주유소 근처에 가면 휘발유가 나오면서 생기는 기름 위에 생기는 무지개 이거 간섭 때문입니다. 간섭 때문입니다. 공기 중의 무지개와 비눗방울에서 생기는 무지개의 원리는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비눗방울 밑에 보면 모로콜라비 색깔 보여요? 네.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영화 아바타의 주인공 얼굴 색깔을 이 나비 보고 만든 겁니다. 나비의 날개 색깔을 보고 아바타 주인공의 몸 색깔을 만든 거예요. 그 감독이. 그래서 이 나비가 유명해진 건데 이 나비를 잡잖아요. 잡아서 실제 날개를 보면 이 색깔이 아닙니다. 이건 빛의 간섭을 나비의 날개가 일으켰을 때 색깔입니다. 이 날개가 되게 독특해서요. 빛의 간섭을 잘 일어나게끔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날개 색깔이 이렇게 보입니다. 형광색으로. 근데 얘를 잡아서 보면 이 날개는 그냥 회색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종이 있어 돈 있어 돈 205페이지 여러분 지폐돈 보시면 거기에 숫자 써져 있는 여기에 위조 방지를 위해서 간섭무늬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 밑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 숫자 써져 있는 얘의 색깔이 다르게 보여야 그래서 진짜 돈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조라는 얘기야. 되겠냐? 자 넘어가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간섭 현상들을 우리가 봤으니 문제를 몇 개 보죠. 꼬맹아 212페이지 213페이지 212 213 됐어. 빨리요.
네. 근데 어떤 책에는 이게 답이 그려져서 나온 책들도 있어요. 그려져. 그려져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죠. 다가 그려져 있고 다가 안 그려져 있는데. 네, 안 그려져 있는 거 그리시면 되고요. 대부분이 그려져 있어요. 나도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럼 나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려져 있는 거. 찍었어.
간섭이나 광전. 광주효과. 네. 근데 광주효과 뭐 실험 하나요? 실험을 하냐고 학원에서? 네. 아니요. 한도 하지 않으셨어요? 실험을 하진 않아요. 그냥 혼자. 실험을 배우는 거죠. 실험 과정을. 네. 맞아. 지금 간섭 실험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광준 효과도 완전. 네. 저 광준 효과를 실제로 실험에서 자주 쓰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자, 프로님. 네. 자, 다 푼 사람들은 채점까지.
됐죠? 질문을 또 체크. 우선 뒤에 넘겨서 보자. 될 수 있으면 다 풀고 가야 되는데 방전 효과 설명은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설명까지는 못할 것 같고 대신에 문제를 다 풀고 가죠. 다음 시간이요. 다음 시간에 방전 효과 빨리 끝내고 역학 벌써 이 정도는 하고 가죠. 다음 주가 마지막. 자, 개별적으로 질문